전북 완주의 한 시골 마을. 초여름의 풀냄새가 짙게 배인 고요한 새벽. 옛 초등학교 건물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다. 그곳에 천천히 한 여인의 발걸음이 닿는다. 그녀는 유정화. 54. 반듯한 단발머리에 몸에 꼭 맞는 바람막이 차림. 서울에서 교직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다 은퇴한 정화는 지금 이곳에 왜 왔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다. 여기가 정말 맞는 건가? 주소는 틀림없다. 남편 장윤호가 죽기 전 유일하게 남긴 책 한 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주소. 표지에 데미안이라 적힌 낡은 책. 거기에는 그녀도 모르게 한 장의 쪽지가 숨어 있었다. 전북 완주군 신북면 송계길 134-3. 내가 찾을 자격이 있어. 남편은 이 책을 죽기 전날 아무 말 없이 택배로 보냈다. 병상에서 이미 말을 잃은 그는 손가락으로 책을 가리키며 미소만 남겼다. 그리고 사흘 뒤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49일째 되는 오늘 정화는 용기를 내어 이곳을 찾았다. 담벼락을 따라 걷다 보면 교문도 없는 옛 학교 건물 하나가 시야에 들어온다. 자물쇠는 풀려 있었고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무도 없네. 안은 거미줄과 먼지투성이지만 이상하게도 책상이 정리되어 있었다. 칠판에는 희미하게 분필 자국이 남아있다. 삶은 다시 배우는 것. 정화는 그 문장을 보고 멍하니 선다. 이곳은 분명 오래전에 폐교된 학교였고 인근 주민조차 이 건물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상자 하나. 그 안에서 그녀는 낯익은 필체의 노트 한 권을 발견한다. 윤호 씨 당신 글씨 맞지? 노트의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다. 누르방 운영 계획서 정화에게. 그녀는 멍하니 서서 한 장 한 장을 넘긴다. 거기엔 남편이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준비해온 공간의 그림, 구조, 예상 지출, 그리고 정화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 등록 서류 복사본까지 들어있었다. 치유 독서 쉼터 누르방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그 순간 정화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이 사람, 이걸 나 몰래. 남편은 평생 교사였던 정화가 은퇴 후 적적하게 지낼까 걱정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녀가 다시 가르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족은 정화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남편의 죽음을 둘러싸고 그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녀를 상대로 유산을 요구했고 장례식 다음 날부터 집을 나가야 한다고 통보해왔다. 그때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노트 하나가 그녀를 붙잡는다. 내가 다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그녀는 노트를 들고 조용히 책상에 앉는다. 그 순간 창밖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울고 지나간다.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럽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 마지막 장에 남겨진 윤호의 필체를 따라 읽는다. 정화야, 내가 은퇴해도 끝난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다시 배워야 해. 외로움도 상처도 사랑도. 이 공간이 너에게 마지막 수업이 되기를 바란다. 널 진심으로 사랑해. 그 순간 정화의 손끝이 떨린다. 그리고 조용히 책장을 연다. 그곳에는 책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다. 정화는 천천히 창문을 열며 혼잣말을 한다. 윤호 씨, 나 여기서 다시 시작할게요. 완주 시내 한 카페.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 햇살이 들이치고 카페 안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정화는 마주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본다. 장윤호의 자녀, 장은지와 장유석.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긴 건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세요? 은지가 말끝을 또렷하게 끊는다. 그녀는 광고 대행사의 중간 관리자.
단정한 정장 차림, 냉정한 눈빛. 유석은 대기업 연구원. 말이 적고 표정이 무덤덤하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다. 정화는 뜨거운 커피를 두 손에 감싼 채 조용히 말한다. 유언장이 없었고 그동안 정리된 재산은 거의 없었어. 장례 비용도 윤호 씨 보험금 일부로 충당했고. 그런데 은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개인 통장이 제 명의로 잠금돼 있던 계좌가 있었는데 그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 돈 혹시 이 주소랑 관련 있지 않나요? 그녀는 정화에게 A 사용지 하나를 내민다. 은행 거래 내역 복사본. 거기엔 윤호의 이름으로 전북 완주 땅 매입, 공사비, 인테리어비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게 뭐죠? 이걸 우리한텐 왜 말 안 하셨어요? 유석이 처음으로 입을 연다. 목소리는 낮지만 날이 서 있다. 정화는 입술을 꾹 다문다. 그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직접 하신 일이야. 나도 그 공간에 대해선 최근에야 알았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지가 목소리를 높인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버지 유품 정리를 끝내고 바로 그곳으로 내려가요? 그 공간 이름도 지어졌던데요? 누르방. 그거 원래 어머니 아이디어 아니었어요? 정화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든다. 그 이름 어떻게 알았어? SNS예요. 어떤 시골 독서 쉼터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공 사례로 올린 사진을 봤어요. 거기 간판에 적혀 있더군요. 치유 독서 쉼터 누르방. 순간 정화의 손이 멈춘다. 윤호가 그토록 비밀리에 준비했던 공간. 아직 세상에 정식으로 열지도 않았는데 뜻밖에도 SNS 인테리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들켜버린 것이다. 그곳은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이었어. 너희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뭔데요? 아버지는 가족이잖아요. 우리를 배제하고 뭔가를 남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은지의 눈빛에는 감정과 분노가 엉켜 있다. 정화는 조용히 일어선다. 이건 설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 공간에 오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두고 자리를 뜬다. 며칠 후 누르방. 정화는 마당에 서서 오래된 화단을 손질하고 있다. 그녀 옆에는 최은하라는 이름의 60대 여성이 있다. 전직 도서관 사서였고 이제는 자원봉사자로 함께 쉼터를 꾸려가고 있는 동반자다. 정화 씨, 벤치 옮기는 거 그만두고 잠깐 앉아요. 괜찮아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서요. 윤호 씨 자녀들이 곧 찾아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게 둬요. 이 공간은 숨길 게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 순간 누르방 앞에 차 한 대가 멈춰 선다. 은지와 유석이 내린다. 둘은 흠칫 멈칫하다 정화와 눈이 마주친다. 어서 와. 정화는 평온한 표정으로 말한다. 이곳이 너희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공간이야. 건물 안 햇살이 벽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앉는다. 책장에는 헌책부터 베스트셀러까지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다. 창가에는 따뜻한 차와 함께 앉아 책을 볼 수 있는 작은 좌석. 그 옆에는 정화에스 북큐레이션이라고 쓰인 칠판이 있다. 은지와 유석은 말없이 공간을 둘러본다. 그들의 시선이 한쪽 벽에 멈춘다. 그곳엔 윤호가 남긴 글귀가 걸려 있다. 진짜 수업은 삶이 끝나기 직전에 시작된다. 은지의 손이 떨린다. 그리고 말없이 의자에 앉는다. 유석은 정화에게 묻는다. 아버지가 여기서 뭘 하려고 하셨던 거죠? 정화는 작게 미소 짓는다. 너희들 아버지는 은퇴한 나보다 너희들 걱정을 더 많이 하셨어. 공허하게 일만 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늘 마음 아파했어. 그래서 너희들 대신
이곳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다고 했지. 은지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한마디 내뱉는다. 진짜 몰랐어요. 모를 수 있어. 그분은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정화의 목소리는 부드럽다. 그날 밤 정화는 홀로 누르방 2층 숙소에서 윤호의 일기장을 펼친다. 거기에는 낯익은 구절이 적혀 있다. 정화는 이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선생님이다. 이 공간이 그 따뜻함을 다시 세상에 전해주길. 창밖으로 밤하늘이 내려앉는다. 정화는 천천히 스탠드를 끄고 조용히 속삭인다. 윤호 씨, 오늘은 아이들이 왔어요. 완주 시골 마을 작은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낀다. 누르방 누구나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책과 차의 쉼터. 정화는 문 앞 화분의 흙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한다. 누가 올까? 이렇게 조용한 마을에.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기대감이 떠나지 않는다. 그때 정문벨이 울린다. 띵동.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성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한다. 저 여기 책 좀 읽으러 와도 되나요? 정화는 반갑게 웃는다. 물론이죠. 누구나요. 여긴 그런 곳이니까요. 남자의 이름은 박인호, 60을 앞둔 전직 목수였다. 은퇴 후 혼자 살며 아침마다 마을을 걷다가 책방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들어왔다는 그 사실 내가 그를 잘 몰라서 괜찮아요. 누군가 대신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방문자가 생긴다. 이번엔 정유림 70을 넘긴 할머니로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었다. 여기 정화 선생 아니세요? 정화는 놀라 유림을 바라본다. 혹시 송화초등학교 유림이? 네, 맞아요.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죠. 정화는 유림과 서로를 반갑게 끌어안는다. 세상에, 이 시골에서 다시 만날 줄이야. 제가 들었어요. 여기 쉼터 여신다고. 그런데 이 집 이름이 왜 누르방이에요? 정화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다가 차를 한 잔 따라준다. 누르는 느리게, 그러나 오래도록이라는 순우리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남긴 말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이제는 다들 너무 바쁘게만 살아서 느리게 숨 쉬는 법을 잊은 것 같다. 유림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다. 그 말 참 좋네요. 나이 들어선 더 느려져야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누르방은 처음으로 5명의 어르신이 모였다. 책상 하나에 둘러앉아 누군가는 책을 소리내어 읽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커피 향기 속에 앉아 있었다. 며칠 후 정화는 마을 이장과 나란히 앉아 누르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서울서 내려온 분이 이렇게 마을 일에 애써주시니 고맙지요. 아니요, 제가 고맙죠. 마을이 이렇게 조용하고 정이 많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누르방의 명성이 퍼지자 외지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고 마을 안쪽 몇몇은 서울 사람들이 만든 이상한 공간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어느 날 박인호가 술기운을 안고 누르방에 나타난다. 이봐요, 정화 씨. 여긴 그냥 책방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잘 꾸며놓은 거야?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하며 말린다. 정화는 담담히 말한다. 이곳은 누군가가 자신의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 마음을 그냥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인호는 주춤한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있긴 했던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인다. 제 남편이에요. 그는 말 대신 공간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뒤 정화는 뜻밖의 인물을 맞이한다. 장유석이다.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다. 이거
서울서 들고 왔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써두신 필기노트예요. 정화는 조용히 봉투를 받아든다. 거기엔 윤호가 병원에서 누워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노트.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주는 일이다. 정화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말없이 유석에게 고개를 숙인다. 유석은 그 자리에서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이젠 그렇게 불러도 되죠? 그날 밤, 누르방 마루에는 5명의 어르신이 모여 있다. 박인호는 벽에 손수 짠 나무 선반을 달고 있고 유림은 벽에 실을 써붙이고 있다. 정화는 조용히 밖을 바라본다. 창밖엔 별이 반짝이고 누르방의 간판 불빛이 은은히 빛난다. 윤호 씨,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다시 배워야 해요. 사랑도, 이해도, 기다림도요. 늦가을로 접어든 완주마을. 누르방 창가에는 낙엽이 한 장씩 바람에 흔들리며 내려앉는다. 정화는 2층 숙소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깊숙이 밀려있던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그것은 윤호가 생전에 쓰던 필통 안에서 나온 것이었다. 봉투 겉에는 그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화야, 이건 마지막 수업이야. 가슴이 조여드는 기분.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낯선 지도가 한 장 들어 있었다. 홍색 잉크로 그려진 지도엔 전주 완산구 구도심지라는 메모와 함께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오래된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정화는 그 지도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 며칠을 두고 망설이던 끝에 결국 주말 아침 유석에게 지도를 내밀었다. 아버지가 남긴 지도야. 너희 아버지가 왜 이걸 나한테 남겼는지 아직 모르겠어. 유석은 지도를 보고는 눈을 크게 뜬다. 여기 아버지가 예전에 진료소 차렸던 자리인 것 같아요. 30년도 더 된 곳. 지금은 폐건물이라 들었는데 왜 이걸? 정화는 조용히 말한다. 같이 가보지 않을래? 전주 구도심의 좁은 골목. 한때 활기로 넘쳤을 그 거리엔 지금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아 있다. 낡은 2층 건물 앞 정화와 유석은 멈춰선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간판은 뜯겨나갔다. 그러나 문 안으로 들어서자 뜻밖의 공간이 펼쳐진다. 건물 안에는 버려진 진료용 침대, 서랍장, 그리고 녹슨 캐비닛이 있다. 그 안쪽 벽에 붙은 노란색 쪽지 하나. 윤호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환자가 아닌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었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정화였어. 순간 정화의 눈이 커진다. 여기가 우리 처음 만난 그곳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첫 임용 때 아파서 쓰러졌을 때 윤호 씨가 진료해준 그 자리. 그게 여기였어요. 유석은 조용히 엄마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 공간이 두 분의 시작이었군요. 정화는 벽을 손으로 쓰다듬는다. 그 사람이 왜 이곳을 마지막까지 기억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며칠 후 누르방에는 변호사 김태성이 방문한다. 정화 선생님, 죄송합니다. 늦게 연락드려서. 윤호 씨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맡기신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갈색 봉투를 꺼낸다. 거기에는 소유권 이전 문서, 사업자명의 증명서,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누르방의 소유는 법적으로 정화 너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그 모든 수익은 운영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되길 바란다. 그리고 편지 끝에 적힌 글. 정화야, 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내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야. 이 공간은 단지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고 다시 누군가에게 물려줄 시간이야.
정화는 조용히 봉투를 끌어안는다. 윤호 씨, 정말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가르치네요. 그러나 누르방의 위기가 닥친다. 지역 신문에서 서울 자본이 들어와 시골 마을 땅값을 흔들고 있다는 기사가 뜨며 누르방이 의도치 않게 투자형 공간처럼 오해를 산 것이다. 심지어 마을 앞 몇몇 주민이 외부인 방문을 문제 삼으며 민원을 넣기 시작한다. 책 읽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도서관도 아닌데요. 노인들 이용해서 돈 버는 거 아니요? 정화는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날 밤 정화는 옥상에 앉아 창백한 달빛을 바라보며 속삭인다. 윤호 씨, 나 지금 이 길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참 쉽게 다 해놓고 갔네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린다. 박인호였다. 그의 손에는 정화가 꽂아둔 독서 소책자와 박스로 싸운 마을 찐빵이 들려있다. 정화 씨, 그냥 응원하려고요. 내가 다녀본 데 중에 여긴 처음으로 나를 사람처럼 대해준 곳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유림이, 마을 어린이 독서회 아이들이, 심지어 마을회관에서 자원봉사하던 청년들까지 하나둘 누르방을 찾아와 돕기 시작한다.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누르방 창문을 활짝 연다. 마치 윤호의 마음이 다시 불어오는 바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녀는 다시 서랍을 열고 윤호의 유서 한 구절을 꺼내 읽는다. 정화야, 모든 배움은 결국 사람으로 향한다. 그걸 가장 잘 아는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줘. 누르방 입구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가 쓰러져 있다. 전날 밤 누군가 고의로 담장을 넘어 어지럽힌 흔적. 정화는 화분을 다시 세우며 조용히 속삭인다. 무서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주민들이 하나둘 달라지며 누르방의 진심을 알아가던 중 지역 일부 언론과 부동산 브로커들이 누르방을 상업성 있는 모델로 몰아가며 시골 마을 한복판에서 점차 거센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이장 김만섭이 찾아온다. 모자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주름이 더 짙어져 있다. 정화 씨, 나도 이 말하기 싫은데 말이요. 읍사무소서 연락이 왔어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래서요? 여기 누르방 운영 허가 재심 들어간대요. 특히 외부인 유입이 많고 교통 혼잡도 생긴다고. 정화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마음을 놓고 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김 이장은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종이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거 우리 손자 녀석이 쓴 거래요. 자기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할아버지랑 눈 마주쳤다고 읽어봐요. 종이엔 아이의 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누르방에 오면 할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책도 읽어요. 우리 집보다 조용하고요. 정화 선생님은 엄마처럼 따뜻해요. 정화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킨다. 이런 게 진짜 수업 아닌가요, 이장님? 그날 밤 유석과 은지가 누르방 2층에 올라온다. 은지는 카페에서 일하던 중 신문 기사 하나를 건네받고 누르방이 처한 현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 것이다. 우린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남기려던 게 돈도 명의도 아니었다는 거요. 정화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본다. 당신들 탓은 아니에요. 윤호 씨가 말을 아끼던 사람이었죠. 다만 그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깊은 사랑은 가장 조용히 남는다. 은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필통을 꺼낸다. 아버지가 쓰던 거예요. 안에 편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 정화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다. 봉투엔 윤호의 마지막 필체가 적혀 있다. 정화야, 이제 내가 날 가르쳐줬던 것을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수업인지. 편지를 읽는 정화의 손이 천천히 떨린다. 이 사람, 마지막까지 수업만 생각했네. 은지는 고개를 숙인다. 우린 정말 무례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했고, 아버지를 욕심의 틀 안에 가뒀고, 유석도 고개를 들지 못한다. 정화는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는다. 이제부터라도 진심을 배우면 돼요. 그게 누르라는 말의 뜻이니까요. 며칠 후, 읍사무소에서 열린 청문회 자리에 정화는 직접 참석한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천천히 말을 이어간다. 누르방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긴 삶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이 말동무를 찾고 손자들이 처음 책을 읽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낸다. 그 안에는 마을 어르신 21명이 쓴 자필 편지가 담겨 있다. 제가 한 말보다 여기에 있는 이분들 말씀이 더 진실합니다. 편지를 낭독한 뒤 회의실은 긴 정적 속에 빠진다. 그리고 다음 날, 운영 계속 허가라는 공문이 누르방 앞으로 도착한다. 그날 밤, 정화는 혼자서 누르방 마루를 닦고 있다. 유림 할머니가 차를 가져오며 말한다. 정화 선생 오늘도 참 수고했어요. 근데 이 공간은 꼭 살아있는 교실 같아요. 정화는 조용히 웃는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누구에게도 잊히지 않는 교실이요. 밖에선 박인호가 벽에 새 간판을 달고 있다. 그 옆엔 은지가 책 정리를 돕고 있고 유석은 어르신들 사진을 인화해 벽에 붙이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화는 문득 속삭인다. 윤호 씨, 이게 당신이 그린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훌륭한 수업이에요. 완주 터미널. 낯선 남자가 버스에서 내린다. 검은 점퍼에 군더더기 없는 가방. 눈빛은 날카롭고 걷는 자세는 거침이 없다. 그의 이름은 서태훈, 윤호의 오랜 친구이자 함께 병원을 운영했던 공동대표였다. 정화는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병상에 눕고 연락을 끊은 이후 소식이 끊겼던 인물이었다. 그가 이제야 누르방을 찾아온 것이다. 오랜만입니다, 정화 씨. 누르방 마당에 들어선 태우는 벽에 걸린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렇게 말을 꺼낸다. 정화는 반가움과 경계심이 섞인 표정으로 다가간다. 서 선생님, 이 먼 길을 이제서야 오시네요. 이제야 올 수 있었죠. 그 사람, 윤호는 마지막까지 저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람은 늘 혼자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조차 말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태훈의 목소리가 잠시 떨린다. 내가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우리는 친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당신 곁에서 죽어갔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죠. 정화는 눈을 내리깐다. 그래서요, 이곳을 보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확인하러 오신 건가요? 둘 다입니다. 태우는 간단히 대답했다. 이 공간은 윤호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고 그걸 당신 혼자 지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윤호가 꿈꾼 이상이 현실에서 계속될 수 있을지. 누르방 내부. 태우는 조용히 둘러본다. 어르신들이 앉아 책을 읽고 아이들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 그들을 정화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 모든 걸 당신 혼자 해낸 거예요? 아니요. 정화는 고개를 젓는다. 처음엔 혼자였지만 지금은 함께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태훈의 질문은 날카롭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고 책장 하나를 꺼내어 펼친다. 그 책은 죽음의 수업. 윤호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책 중 하나였다. 그 안에 그의 메모가 남아있다. 죽음을 준비하는 법은 삶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정화는 조용히 말한다. 이 공간은 죽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윤호가 나에게 준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죠. 태우는 책을 덮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눈가가 살짝 젖는다. 그 사람 마지막에 당신만 찾았군요. 그 사람은 늘 말보다 마음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린 오래 대화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칠 뒤 태우는 다시 누르방을 찾아온다. 이번엔 정장을 차려입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정화 씨, 여기요. 이건 윤호가 남긴 공동명의 자산 일부. 그 사람은 제게 구두로만 남겼지만 이제 와서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정화는 놀라며 봉투를 받는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게 윤호였죠. 말없이 주는 사람.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이 공간, 당신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아꼈던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밤 정화는 다시 서랍을 연다. 윤호의 오래된 공책 하나. 그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남아있다. 언젠가 말없이 나눴던 대화들이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길 바란다. 정화는 그 페이지를 조용히 접는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당신이 준 수업, 이제야 그 답을 알 것 같아요. 창밖으로 완주 마을의 밤이 깊어진다. 누르방에는 조용히 불이 꺼지고 마루에 앉은 인호와 유림, 은지, 유석이 조용히 별을 바라본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태우는 한쪽 벽에 걸린 윤호의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야, 윤호야. 너 참말 없던 놈이었어. 근데 결국 다 해냈더라. 우리 아직도 내 수업을 듣고 있다. 완주에 부슬비가 내린다. 누르방의 창밖 유리에 빗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진다.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마루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본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다. 보낸 사람 장은지. 편지 봉투를 열자 활자 대신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펼쳐진다. 정화는 조용히 낭독한다. 어머니, 이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마음이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실보다 먼저 떠오른 건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이었습니다. 그게 사랑보다 앞선 제 진심이었으니까요. 정화는 편지를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손끝으로 천천히 글자를 따라가며 읽어내려간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긴 건 건물도 돈도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단 걸요. 그 따뜻함을 누르방에 와서야 배웠어요. 책 한 권을 읽는 사람을 지켜보는 눈빛, 차를 따르며 손등을 감싸는 그 온기. 그게 어머니였어요. 정화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힌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은지가 우산을 들고 조용히 들어선다. 읽으셨나요? 정화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그래, 내가 보낸 편지. 잘 받았어. 둘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는다. 정화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은지의 손등을 감싼다. 그동안 서로 많이 외로웠겠구나. 은지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낀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화는 그 손을 꼭 잡는다. 우린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그날 오후 누르방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린다. 이름하여 누르 독서회 첫 번째 공개의 날.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
외지 손님들까지 20여 명이 모였다. 유림 할머니가 준비한 국화차, 박인호가 손수 만든 나무 북앤드, 그리고 정화가 직접 만든 독서 노트가 배포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요, 한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진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화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의 책은 마음의 온도. 그 안에 한 문장을 정화가 낭독한다. 진심은 천천히 온다. 하지만 그 온도는 영원히 식지 않는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누르방 마루에는 네 사람이 남는다. 정화, 은지, 유석, 그리고 태훈. 누르방을 법인화하고 싶어요. 은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단순한 쉼터를 넘어서 지역 아이들, 어르신들 다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커뮤니티로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작은 장학제도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정화는 놀란 눈으로 은지를 바라본다. 그걸 내가 생각했다고? 네, 저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유석이랑 태훈 삼촌이랑 같이요. 유석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린 이제야 가족이라는 게 뭔지 조금씩 배우는 중이에요. 정화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그리고 다시금 조용히 웃는다. 그래, 우리 가족. 이제서야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태우는 미소 짓는다. 누르방은 아마 윤호가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회였던 것 같아요. 며칠 후 누르방 벽면에 새로운 액자가 걸린다. 장윤호 기념 독서지원센터. 그 옆에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그린 벽화가 완성되어 간다. 노을이 지는 마을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어르신이 그 옆에서 담요를 덮어주는 풍경. 정화는 그 벽화를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인다. 윤호 씨, 당신이 떠난 자리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초가을 단풍이 들기 시작한 누르방 외벽에 생일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다. 누르방 1주년 당신과 함께한 모든 계절을 기억합니다. 정화는 새벽부터 일어나 바닥을 닦고 차를 끓이며 준비를 서두른다.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유림 할머니는 마당에 국화꽃을 손수 심고 있고 은지는 촛불 케이크를 받으며 미소 짓고 있다. 유석은 손수 만든 스탠드 조명을 천천히 설치하고 있다. 박인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윤호 커피라는 이름의 특별 메뉴판을 들고 서 있다. 정화는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린다. 이제야 다 이루어진 것 같네요. 오후 누르방의 작은 홀은 따뜻한 햇살과 사람들로 가득 찬다. 노인도, 아이도, 청년도, 타지에서 온 손님도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행사 마지막. 정화가 마이크 앞에 선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엔 아실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공간은 한 사람의 마지막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 아래에서 노트북을 꺼낸다. 윤호 씨가 돌아가기 전 제게 직접 녹화해 두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만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윤호가 등장한다. 병원 침대 위. 말기 환자의 모습이지만 눈빛만은 선명하다. 정화야, 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면 나는 아마도 없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난 지금도 너와 함께 숨쉬고 있어. 이 누르방이라는 공간은 너를 위해 만든 공간이 아니야. 너를 통해 세상이 조금 더 느리고 따뜻해질 수 있길 바라는 공간이야. 영상은 잠시 멈춘다. 정화는 손끝을 입술에 가져간 채 눈을 감는다. 내가 마지막에 배운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은 교실이 아닌 일상에 있다는 거였어. 넌 나에게 그 수업을 선물해줬어. 이젠 내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차례야. 내 아내이자 내 선생님.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영상이 끝나자
홀 안은 조용한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누군가는 손을 꼭 잡고 있고 누군가는 책장에 기대어 조용히 흐느낀다. 정화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말을 잇는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낸다. 윤호 씨는 항상 말이 없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침묵은 가장 큰 대화였습니다. 그 사람의 수업은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행사 후 정화는 누르방 옥상에서 밤하늘을 바라본다. 은지가 조용히 다가와 묻는다. 어머니, 오늘 아버지가 오셨던 것 같죠?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흥. 바람으로, 햇살로, 커피향으로. 그 사람 분명히 이곳에 있었어. 은지는 조용히 정화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말한다. 이제 우리도 누르방을 지킬 차례예요. 며칠 후, 누르방의 책장 한켠에 작은 액자가 걸린다. 가장 위대한 수업은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으로 완성된다. 그 옆엔 윤호와 정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다. 그 속에 정화는 말한다. 그날의 마지막 수업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작지만 깊은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금이라도 온기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 수업이 되어줄 거예요.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이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